혹시 어릴 적 사진 같은 건 있나? 없습니다. 고아원 기록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모친 이름은 알고 있나? 정자, 희자, 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밤은 저택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정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은 나무가지 사이로 파고들었다. 성우는 창가에 서서 두 손을 괴었고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세상을 쥐던 회장의 기세는 없었다. 재산과 명예가 산처럼 쌓였지만 지금은 오직 고요와 공허뿐이었다. 넓은 거실은 박물관처럼 차가웠다. 벽마다 비싼 그림이 걸려 있었으며 붉은색 카펫은 길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화려함은 외로움을 키웠다. 식탁 위에는 약 봉투가 널려 있었다. 진통제와 혈압약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는 천천히 약병을 집어들어 뚜껑을 열어 하얀 알약을 삼켰다. 오늘도 병원을 다녀온 길이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고개를 저으며 심장이 불안합니다.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우는 무심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팔에 주사를 놓았다. 따끔한 통증이 스쳤지만 말이 없었다. 병실 창밖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걸어 나갔으나 그는 혼자였다. 늘 그래왔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쓸쓸했다. 기사도 수행원도 옆자리에 없었다. 고작 명예와 돈만이 남아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가족 사진도 없었고 대신 상패와 훈장 같은 것이 줄지어 있었다. 성우는 손끝으로 그것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마음속 허무는 더 깊어졌다. 그는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정희와 찍은 사진이었다. 정희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고 눈빛은 따뜻했고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기억이 선명히 되살아났다. 20살 시절 좁은 골목길 풍경. 정희는 꽃다발을 안고 있었다. 성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끝까지 함께하자. 절대 놓지 않겠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고 야망이 그를 삼켜버린 것이다. 사랑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마지막 만남도 떠올랐다. 비오는 오후 역 앞 벤치였다. 정희는 젖은 우산을 들고 앉아 있었고 눈은 붉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여기까지인가 봐. 그녀가 말했다. 성우는 침묵 속에서 등을 돌렸다. 뒤돌아봤을 때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잡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병든 몸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모른 척했다.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공해야 했다. 그는 변명했다. 돈과 권력은 얻었으나 사랑은 잃었다. 오늘에서야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서늘히 스쳤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번쩍였다. 저택 앞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췄다. 새벽까지 손님을 태우는 대리 기사였다. 동시에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다. 도심 골목, 낡은 원룸 앞 풍경, 휴대폰 진동이 울리며 불빛이 떴다. 대리 요청 마이너스 강남 저택, 고급 승용차. 준호는 화면을 확인하고 숨을 골랐다. 낡은 재킷을 걸치고 다시 신발끈을 묶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술 취한 손님, 긴 새벽, 작은 수입분. 그러나 생활비와 병원비를 위해 멈출 수 없는 삶이 이어졌다. 준호는 차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은 낮게 떨며 힘겹게 돌아갔다. 그는 룸미러 속 얼굴을 잠시 보았다. 지친 눈 밑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 피고는 짙었지만 전방을 향했다. 곧 도착해야 할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 경비가 문을 열었다.
웅장한 건물이 불빛 속에 드러났다. 준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곧 무표정했다. 성호는 천천히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담배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였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왔다. 노랫말 속에는 어머니가 반복되었다. 준호의 손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고아원에서 혼자 놀던 기억, 창문 틈 사이로 하늘을 보며 울던 순간, 친구들이 부모를 기다릴 때 홀로 남은 모습, 그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 성호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눈빛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찔리듯 저려왔다. 조용히 가주게. 성호가 말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전방만 응시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차례로 스쳤다. 도로는 끝없이 이어졌다. 마침내 차는 저택 대문 앞에 멈췄다. 성호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 순간 성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준호의 손목에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빛바랜 은빛, 작은 흠집이 남아 있었다. 성호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다. 그것은 정희가 늘 지니던 물건이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본 흔적이었다. 숨이 막히듯 그는 말문을 닫았다. 수고했네. 짧은 인사만 건넸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성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달빛이 저택 지붕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멀리서 시계 초침이 또각거렸다. 복도는 더 길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벽마다 차가운 침묵이 드리워졌다. 오늘 밤도 성호는 홀로 남겨졌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성호는 침대 옆 탁자에서 약을 집었다. 손가락이 떨려 알약을 바닥에 흘렸다. 그는 무겁게 허리를 굽혀 약을 주었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켰다. 집안은 오늘도 고요하기만 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빵 조각, 커피잔은 식은 채로 굳어 있었다. 신문이 배달되어 현관 앞에 놓였다. 그는 신문을 들고 천천히 넘겼다. 머리 기사는 기업 승계 다툼 기사였다. 조카 지민의 이름이 굵게 인쇄되었다. 회장 건강 이상설, 후계 구도 흔들. 제목은 성호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조카 지민은 언론 인터뷰에 나서 있었다. 제가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성호는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졌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허무했다. 재산을 지키려는 탐욕스런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비서가 다급히 말했다. 오늘 저녁에도 모임이 잡혔습니다. 중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준비됐나? 비서가 대답했다. 예, 대리 부르겠습니다. 성호는 짧게 전화를 끊었다. 해가 저물 무렵 호텔 연회장 앞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성호는 연회장을 나와 비틀거렸다. 술 기운이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저녁 모임은 오래 이어졌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허탈한 미소만이 입술에 남았다. 호텔 계단 앞에서 비서가 다가왔다. 회장님, 차량은 준비됐습니다. 비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세웠다. 낯익은 얼굴, 바로 준호였다. 성호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 태워다 준 그 기사였다. 준호도 잠시 눈길을 마주쳤다. 그러나 곧 무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차 안에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다. 성호는 술 기운에 몸을 흔들었다. 라디오에서는 또다시 옛 노래가 흘렀다. 이번에도 가사 속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성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노래 자주 듣나? 그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주저하다 대답했다. 예, 어릴 적 자주 들었습니다. 어릴 적이라
성우는 중얼거렸다. 묘한 떨림이 목소리에 묻어났다. 그는 준호를 흘끗 바라보았다. 눈매와 표정이 어딘가 익숙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이어졌다. 차창에 비친 준호의 얼굴이 흔들렸다. 성우는 그 모습에서 옛 그림자를 보았다. 정의의 웃음이 겹쳐 떠올랐다. 기사 양반, 나이는 몇이던가? 성우가 일부러 대화를 이어갔다. 준호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38입니다. 성우의 손이 떨렸다. 정의가 떠났던 그 해를 계산했다. 30년 전 모든 것이 겹쳐졌다. 가슴 속에서 불길한 감각이 피어났다. 침묵이 길게 흘렀다. 엔진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성우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다.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았다. 가족은 있나? 성우가 물었다. 준호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어릴 때 부모 잃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성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펜던트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도로 위 불빛이 차창을 스쳤다. 성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준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운전했다. 그러나 그의 눈가도 살짝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차는 저택 대문 앞에 멈췄다. 성우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이번에도 시선은 준호의 손목으로 향했다. 펜던트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성우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말을 삼켰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혼란으로 흔들렸다. 수고했네. 짧은 인사만이 흘러나왔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떠나갔다. 성우는 차가 사라진 길을 오래 바라봤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커다란 균열이 벌어졌다. 아침 햇살이 저택의 정원을 비췄다. 성우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겼다. 신문 한 귀퉁이에 조카 지민의 기사. 후계구도 조카가 중심. 글자가 굵었다. 지민은 어릴 때부터 곁에 있었다. 성우는 친아들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대신 지민을 데려와 아들처럼 키웠다. 회사의 일도 대부분 그에게 맡겼다. 지민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은 달랐다. 재산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했다. 기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다. 저녁 식사 자리,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지민이가 요즘 언론에 자주 나와요. 은주는 화려한 옷을 걸친 여인이었다. 그러나 눈빛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저 아이는 내가 키운 자식이지. 말은 담담했으나 속은 무거웠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을 피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손도 대지 않았다. 대화는 몇 마디에서 끊겨버렸다. 저택 안에 가득한 것은 침묵뿐이었다. 부부의 사이도 오래전부터 멀어져 있었다. 은주는 알았다. 남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언제나 정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성우는 밤마다 서랍 속 사진을 꺼냈다. 정의의 미소는 여전히 환하게 빛났다. 그의 심장은 사진 앞에서 자주 흔들렸다. 그러나 현실은 차갑게 그를 붙잡았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기억. 그는 신흥 건설업자로 바쁘게 뛰었다. 야망은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사랑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정의는 외로움 속에서도 아이를 지켰다. 혼자 병든 몸으로 아기를 안았다. 이웃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갔다. 그러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성우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끝내 찾으러 가지 않았다. 가슴속에 죄책감만 쌓여갔다. 그의 비서만이 그 사실을 알았다. 회장님, 아이를 찾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성우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네. 모르는 척 살아야지.
그 결정은 평생의 그림자가 되었다. 성우는 회사와 명예를 얻었지만 한쪽 가슴은 비어 있었다. 아들의 존재는 악몽처럼 남았다. 한편 고아원 원장 양철수는 기억했다. 어린 준호가 마당에서 놀던 모습, 늘 부모를 기다리던 그 눈빛을. 언젠가는 아버지가 올 거야. 아이는 말했다. 양 원장은 속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그 아이는 참 의젓했지. 성우와 정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는 언젠가 이 진실이 드러나리라 여겼다. 준호는 결국 고아원을 떠났다. 알바와 막노동으로 청년기를 보냈다.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했다. 생활비와 빚에 눌려 하루하루 버텼다. 지금은 대리운전 기사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길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늘 차갑게 막아섰다. 저태간 성우는 또 한 번 사진을 꺼냈다. 정의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정의야,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밖에서는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삼촌, 회사 회의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후계자 같았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피했다. 조카와 아내, 비서와 직원들 모두 그의 곁에 있었지만 진정한 가족은 없었다. 그 빈자리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젯밤 본 펜던트가 떠올랐다.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의심이 머리를 스쳤다. 대리운전 기사, 그 낯선 남자, 그에게서 느껴진 익숙한 기운.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가슴 속에서 오래된 죄가 꿈틀거렸다.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비 오는 밤 저택 앞에 차가 섰다. 성우는 외투를 여미며 비에 젖었다. 오늘도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다. 술기운이 남아 발걸음이 무거웠다. 비서는 다시 대리운전을 불렀다. 익숙한 얼굴, 준호가 다가왔다. 성우는 순간 숨을 멈추었다. 또 그 기사군. 속으로 중얼거렸다. 차 안은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다. 와이퍼가 빗줄기를 지우며 움직였다. 엔진 소음과 빗방울이 뒤섞였다.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성우는 몰래 준호를 훔쳐보았다. 핸들을 잡은 손등에 굳은 살이 보였다. 눈가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번졌다. 묘한 익숙함이 가슴을 건드렸다. 라디오에서 또 옛 노래가 흘렀다. 어머니, 그리운 이름 가사가 이어졌다. 준호의 목이 잠시 떨리며 움직였다. 그는 조용히 볼륨을 낮췄다. 이 노래 싫어하나? 성우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릴 때 자주 듣던 노래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성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 정의의 얼굴이 스쳤다. 그녀가 부르던 자장가의 가사였다. 준호의 목소리에 그 음색이 겹쳐졌다. 차는 강변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비 내리는 창밖 불빛이 흔들렸다. 성우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러나 심장은 점점 더 불규칙했다. 갑자기 그의 눈길이 준호 손목에 멈췄다. 빛빛 속 펜던트가 환하게 빛났다. 성우의 숨이 가빠졌다. 그 물건 어디서 났나? 그가 물었다. 준호는 순간 핸들을 움켜쥐었다.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받은 겁니다. 친모가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 소름이 돋았다. 펜던트, 고아원, 친모라는 단어. 모두 정의와 겹쳐 떠올랐다. 비는 점점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성우의 시선은 펜던트에 고정됐다. 심장은 고통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혹시 어머니 이름이 뭔가?
준호는 잠시 망설이며 대답했다. 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차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성우는 눈을 크게 뜨고 굳어졌다. 목이 타들어가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이, 그 이름이 그의 귀를 때렸다. 그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손끝이 떨리며 허벅지를 움켜쥐었다. 과거의 죄가 눈앞에 다가왔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운전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차는 저택 앞에 도착해 멈췄다. 비는 여전히 굵게 내리고 있었다. 성우는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비서는 문을 열고 우산을 받쳤다. 그러나 그는 멍하니 준호만 바라보았다. 눈가에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물었다. 성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오늘은 힘들군. 짧게 답했다. 비서도 준호를 의아한 눈빛으로 보았다. 성우는 비에 젖은 채 저택 안으로 걸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무겁게 흔들렸다. 머릿속에서 한 이름만이 맴돌았다. 정희. 그리고 그 아이. 침실로 들어와 옷을 벗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초라했다. 억만장자의 권위는 사라지고 죄책감 어린 노인의 모습뿐이었다. 그는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다. 정희가 웃고 있는 낡은 사진이었다.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다. 정말 내 아이였단 말인가. 심장은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끝내 무릎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침 햇살이 저택의 창문을 비췄다.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뒤척이며 거의 잠들지 못했다. 정희의 이름이 귀에 맴돌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약병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펜던트를 떠올리며 숨을 고르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편지는 정희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아이를 잘 부탁해요. 낡은 글씨. 성우는 편지를 움켜쥐고 흐느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어제 그 대리기사 이름을 알아봐라. 비서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그의 손에 놓였다. 이름은 이준호, 38살. 출생 기록은 비어 있었고 고아원에서 성장한 이력이 적혀 있었다. 성우는 보고서를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갔다. 고아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심장은 요동치며 가슴을 두드렸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민이 들어왔다. 삼촌, 무슨 일이십니까? 지민은 얄밉게 웃으며 물었다. 건강이 안 좋다 들었습니다만. 성우는 종이를 숨기듯 책상에 밀어 넣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지민은 눈을 가늘게 뜨며 살폈다.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기색이 보였다. 지민은 은밀히 비서를 불렀다. 회장이 무슨 자료를 받았나? 비서는 머뭇거리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지민의 눈빛은 매서웠다. 내가 차기 후계자다. 알아둬라. 지민은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비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은 흔들렸다. 보고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성우는 서재에서 홀로 사진을 꺼냈다. 정희의 얼굴이 다시 눈앞에 있었다. 내 아이였구나. 그는 속삭였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시각 도심 어귀의 작은 방.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있었다. 하루 대리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길. 낡은 방엔 외투 하나 걸려 있었다. 그는 잠시 서랍을 열어 펜던트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서 그것이 반짝였다. 어머니, 잘 계신가요? 그의 눈빛이 젖어들었다. 펜던트는 오래전부터 준호 곁에 있었다. 고아원 원장이 건네주던 날이 떠올랐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다. 어린 준호는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다.
그는 늘 어머니를 떠올리며 살았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이름조차 몰랐고 얼굴도 알지 못했다. 그 공백은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었다. 저택 안 성우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며 중얼거렸다. 준호, 내가 정말 내 아들인가? 눈빛이 깊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밤이 내려앉자 그는 또다시 모임에 갔다. 술자리가 이어지고 웃음소리가 번졌다. 그러나 성우는 웃지 못했다. 잔을 들어 올리다 손이 떨렸다. 모임이 끝난 뒤 차를 불렀다. 또다시 준호가 나타났다. 성우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가슴이 다시 불안하게 요동쳤다. 차 안에서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어릴 적 사진 같은 건 있나? 준호는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고아원 기록도 사라졌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확인할 길이 점점 막히고 있었다. 그러나 심장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정희의 이름, 펜던트,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저택으로 돌아와 그는 쓰러지듯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눈가를 가린 손끝이 떨렸다. 긴장과 두려움이 그를 옥죄었다. 지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삼촌이 뭔가 숨기고 있어.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불안과 욕심이 동시에 타올랐다. 흐느낌이 빈 방을 울렸다. 늦은 밤 저택 서재에 불빛이 켜졌다. 성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보고서와 사진이 놓였다. 손끝은 떨리고 눈빛은 깊이 흔들렸다. 이제는 더는 피할 수 없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가슴속에서 불길한 울림이 커졌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비서는 다급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고아원 원장 출신 양철수였다. 회장님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떨려 있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다. 눈빛은 복잡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거실에 둘은 마주 앉았다. 차 한 잔이 식어가는 사이 침묵이 길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기사, 그 청년 어떻게 아는가? 양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도 짐작하시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그 청년은 정희의 아들입니다. 순간 성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며 가슴을 찔렀다. 손에 쥔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깨진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 같았다. 양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장님. 38회 전 그 아이. 눈앞이 아득히 흐려졌다. 정희의 얼굴이 떠올라 겹쳐졌다. 끝까지 함께하자던 그녀의 약속. 지켜주지 못한 죄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양철수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희 씨는 끝까지 아이를 지켰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아이만은 놓지 않았지요. 죽기 전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듯 의자에 앉았다. 나는 괴물 같은 인간이었구나. 양철수는 펜던트를 꺼내 보였다. 정희 씨가 남긴 물건입니다. 아이의 손목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도 아직 지니고 있습니다. 성우의 온몸이 전율로 흔들렸다. 심장이 다시 요동치며 몸이 떨렸다. 그래, 내가 본 게 맞았던 거야. 그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떨궜다. 양철수는 말을 이어갔다. 아이의 이름은 이준호. 고아원에서 자랐고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살아내며 버텼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가 날 아버지라 아는가? 목소리는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양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이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건 이 펜던트뿐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그리움뿐이었지요. 성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죄책감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숨이 막히듯 가쁜 호흡이 이어졌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양철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이제라도 회장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정희 씨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성우는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다. 지민의 얼굴, 은주의 눈빛, 그리고 준호의 익숙한 눈매가 교차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성우는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제 알았다. 그는 비서를 돌아보며 단호히 말했다. 앞으로 그 청년을 불러오게. 나는 그와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해라. 비서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양철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긴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른 아침 저택 정원에 이슬이 맺혔다. 성우는 서재 창가에 서서 담배를 꺼냈다. 손끝이 떨려 불을 붙이지 못했다. 마음속 죄책감이 여전히 그를 흔들었다. 탁자 위에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이름 이준호, 나이 38, 출생 기록 공란, 보호자 없음. 끝내 고아원 성장 이력만 남아 있었다. 그 아이가 내 아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정의의 웃음, 마지막 눈물이 겹쳐졌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두근거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민이 들어왔다. 삼촌, 요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지민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손에는 회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언론에서 삼촌 건강 얘기가 많습니다. 이대로 두면 주가도 흔들릴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후계 문제를 정리해야죠. 지민은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다. 성우는 지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얽혀 있었다. 너는 권력만 생각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제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삼촌이 없었으면 전 아무도 아니었죠. 그러니 삼촌 뜻을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우의 손이 떨리며 책상을 쳤다. 너는 내 뜻을 알지 못한다. 지민은 순간 움찔했지만 눈을 좁혔다. 의심이 번지듯 그의 얼굴을 스쳤다. 삼촌, 뭔가 숨기고 있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속삭였다. 최근에 누군가를 만난 것 같더군요. 비서가 보고서를 숨기더군요.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간 지민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숨기려던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다.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지민은 한 걸음 다가왔다. 혹시 다른 후계자를 생각하십니까? 삼촌, 제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성우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심장이 다시 불규칙하게 뛰었다. 이 일은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 방을 나섰다. 지민은 혼잣말로 낮게 중얼거렸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막아야지. 그 시각 도심 어귀의 작은 방. 준호는 또다시 밤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방 한구석에 걸린 재킷이 젖어 있었다. 그는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쓰러졌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 그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다. 고아원 시절 적어둔 메모였다.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리라. 어린 글씨로 쓰인 그 문장이 그의 가슴을 다시 울렸다.
그는 눈을 감고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어머니, 이제는 알 수 있을까요? 눈물이 이불 위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쳐도 멈출 수는 없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에 들었다. 한편 저택 응접실에서는 은주가 앉아 있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집은 언제까지 이럴까? 그의 속내에는 피로와 불만이 얽혀 있었다. 성우가 들어와 은주 앞에 앉았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은주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젯밤 정희의 아들을 만났다. 그의 말에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며 날카롭게 울렸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버린 아이였네. 이제야 돌아와 나를 찾아온 듯하네. 눈빛에 깊은 후회가 번졌다. 은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숨겨온 일인데 지금 와서 다 드러내시겠다는 겁니까? 성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피부치야.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네.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당신은 늘 제게 그림자뿐이었어요. 이제 와서 또 다른 아이라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싸늘해졌다. 저택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성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췄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이 깊자 성우는 다시 서재로 갔다. 탁자 위에 유언장을 올려놓았다. 손끝이 떨리며 펜을 들었다. 그러나 곧 멈추고 눈을 감았다. 아직은 이르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머지않아 결정을 내려야지. 눈빛은 흔들리며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갈등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깊은 밤 저택 거실에 불빛만 깜빡였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감췄다.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머릿속은 수십 년 전 기억으로 뒤엉켰다. 정희의 얼굴이 선명히 떠올랐다. 역 앞 벤치에서의 마지막 대화. 끝까지 함께하자. 던 그녀의 목소리. 그러나 그 약속을 배신한 자신의 모습. 사진 속 미소와 현실의 침묵이 겹쳤다. 가슴속 깊은 곳이 찢기듯 아려왔다.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문득 떠오른 건 준호의 눈빛이었다. 운전대 너머로 보이던 그 표정. 익숙한 눈매와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정희를 닮아 있었다. 성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대로는 안 된다. 속으로 외쳤다. 나는 반드시 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다. 저택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지민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삼촌, 또 그 기사를 생각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성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민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 남자, 고아원 출신이더군요. 성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숨기려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그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억지로 목소리를 눌러뱉었다. 지민은 소리내어 웃음을 흘렸다. 삼촌, 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삼촌이 왜 그에게 관심을 두는지 저는 이제 다 알 것 같습니다. 닥쳐라. 성우의 외침이 터졌다. 그는 책상을 세차게 내리쳤다. 컵이 깨지고 물이 바닥으로 흘렀다.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지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섰다. 삼촌, 후계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를 제치고 다른 일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회사는 무너질 겁니다. 성우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너는 피부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흔들렸다. 지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지민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삼촌, 그 기사, 정말 제 친척입니까? 정말 제 자리를 빼앗으려 하십니까?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지민은 이를 악물며 방을 나섰다. 발걸음은 무겁고 날카로웠다. 성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찢기듯 요동치고 있었다. 그때 은주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당신 정말 그렇게 할 겁니까? 그의 얼굴은 분노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나를 두고 이제 와서 그 아이를 받아들인다고요? 성호는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나는 더는 거짓으로 살 수 없다. 목소리는 떨리며 울먹거렸다. 은주의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은 늘 나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이 집에서 나조차 그림자였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아이라니. 두 사람의 대화는 격렬히 부딪혔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주는 등을 돌리고 방으로 갔다. 문이 세차게 닫히며 메아리가 울렸다. 성호는 홀로 남아 주저앉았다. 이제는 누구도 날 이해하지 못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다. 눈가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동시에 도심의 좁은 방, 준호는 깨어 있었다. 휴대폰에 기록된 수입 내역을 확인했다. 오늘도 겨우 하루를 버텼을 뿐이었다. 피곤에 지쳐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는 펜던트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 저도 언젠가.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며 버텼다. 내일도 일해야 한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 준호의 눈빛엔 결의가 번졌다. 그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지금 저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저택 안 성호는 유언장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끝이 종이를 쓰다듬었다. 모두 내 잘못이다. 속삭였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번졌다. 그는 펜을 들어 이름을 쓰려 했다. 그러나 곧 멈추고 다시 눈을 감았다. 아직은 아니다. 그의 갈등은 끝없이 이어졌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번개가 번쩍였다. 성호는 그 빛에 잠시 눈을 떴다. 눈동자 속에는 결연함이 떠올랐다. 내 아들을 찾아야 한다.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했다. 저녁, 저택 서재의 불빛이 흔들렸다. 성호는 유언장을 펼쳐두고 앉아 있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눈빛은 깊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득 방문이 열리고 지민이 들어왔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성호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흔들었다. 삼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삼촌이 몰래 작성한 유언장 초안.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조여왔다. 지민은 느긋하게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여기엔 제 이름이 없군요. 대신 낯선 이름이 보입니다. 이준호. 삼촌이 감춘 이름. 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그건 내가 볼 게 아니다.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손끝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지민은 눈을 치켜뜨고 말했다. 저는 삼촌의 전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삼촌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아원 출신 기사라니.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왔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묻어났다. 제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합니까? 삼촌은 저를 아들처럼 키우셨잖아요. 성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너는 내 피부치가 아니다. 준호는 내 친아들이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가 폭발하듯 눈이 불타올랐다. 그렇다면 저는 버려진 겁니까? 삼촌이 제게 준 세월은 다 뭐죠? 그의 손이 서류를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며 찢어질 듯했다. 성우는 서둘러 손을 뻗었다. 그만해라, 지민아. 그러나 지민은 종이를 움켜쥔 채 거칠게 방을 나가버렸다. 발걸음이 저택 복도를 메아리쳤다. 성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 시각 도심의 좁은 방. 준호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익숙한 번호가 화면에 떴다. 고아원 원장 양철수였다. 준호야, 지금 당장 나와야겠다. 목소리가 다급하고 떨려 있었다. 준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 양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지금까지 숨겨온 사실이 있다. 더는 늦추면 안 될 것 같다. 준호는 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입니까? 어머니에 대해?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다. 양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다. 너의 어머니 정희는 죽기 전 말했다. 아버지가 언젠가 널 찾을 거라고. 순간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몸이 떨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양 원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젊은 시절 야망에 눈이 멀어 끝내 너와 정의를 버리고 말았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날 찾는 겁니까? 그러나 가슴속 한 구석이 흔들렸다. 평생 그리워한 아버지라는 이름. 모든 증오 속에서도 갈망이 있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양 원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준호야, 내 아버지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곧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너는 준비해야 한다. 준호의 손이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떨리는 입술이 열렸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진실을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며 붉어졌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를 만나야 한다. 한편 저택 안 성우는 무너지고 있었다. 지민의 분노, 은주의 절망, 그리고 다가오는 진실의 그림자. 모든 것이 그를 옥죄고 있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흩어졌다. 유리창 너머 달빛이 쓸쓸히 번졌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늦은 저녁, 저택 응접실 불빛이 켜졌다. 성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손끝에는 연신 진땀이 맺혀 있었다. 머릿속은 수십 년의 기억으로 복잡했다.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그 청년을 모셔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낯선 공간에 그는 긴장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나 다가갔다. 자네, 이준호 맞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절 부르셨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손끝이 무심코 펜던트를 감싸쥐었다. 성우의 눈이 그 펜던트에 머물렀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죄어왔다. 그 물건은 자네 어머니 것이지.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를 아십니까? 순간 그의 목소리도 갈라졌다.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 나는 정의를 알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내 사랑이었고 자네는 내 아들이다.
공기가 멈춘 듯 정막이 흘렀다. 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떨려왔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준호야. 나는 그때 너를 지키지 못했다.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았다. 준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왔다. 왜 이제야 말합니까? 왜 저를 그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성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다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는 너를 찾고 싶었다. 그러나 두려움이 나를 묶었다. 준호는 펜던트를 꼭 움켜쥐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막혔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바로 당신이라니. 두 사람은 끝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과 고백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공허했던 시간들이 무너져 내렸다.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듯 보였다. 그때 방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 복도 끝에 지민이 서 있었다. 그는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눈빛은 분노와 증오로 불타올랐다. 지민은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역시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군.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눈빛엔 날카로운 칼날이 빛났다. 방 안에서는 화해의 대화가 이어졌다. 성우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내 옆에 있어다오. 내가 가진 모든 걸 자네에게 주겠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끌어안았다. 공허했던 세월이 눈물로 씻겨갔다. 거실 공기는 따뜻해지는 듯 보였다. 희망의 기운이 번져나갔다. 그러나 복도 끝 지민의 눈빛은 차가웠다. 삼촌, 당신은 결국 날 버렸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는 서류를 꺼내 손에 움켜쥐었다. 유언장 초안이 구겨진 채 드러났다. 눈빛에는 불길한 결심이 번지고 있었다. 분노가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저택방,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번개가 치며 하늘을 갈랐다. 두 사람의 화해는 완전한 듯 보였지만 그 순간 이미 새로운 파국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우가 저택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르 퍼졌다. 응접실한 성우와 준호는 마주 앉아 있었다. 눈물은 잦아들고 따뜻한 기운이 맴돌았다. 이제라도 널 찾을 수 있어 다행이야.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저도 아버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걸음이 울렸다. 지민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눈빛은 차갑고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삼촌, 정말 실망입니다. 지민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아들처럼 키우시더니 이제 와서 고아원 출신을 후계자로요? 준호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후계자라니 무슨 말입니까? 지민은 비웃듯 웃음을 흘렸다. 내가 몰라서 묻는다면 가르쳐주지. 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구겨진 유언장 초안이 펼쳐졌다. 전 재산 상속인 이준호.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건 대체 뭐죠?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려 나왔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려 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었다.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다. 준호는 숨이 막히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라는 진실만으로도 벅찼다. 재산과 권력은 너무도 낯선 이야기였다. 지민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맞지? 이게 진짜 이유다. 내가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피부치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다. 나는 삼촌 곁을 지켰다. 수십 년을 회사를 위해 바쳤다. 그런데 고아원 출신이 다 빼앗는다니. 분노가 폭발하듯 방 안을 메웠다.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지민아, 그만해라. 너는 욕심에 눈이 멀었다. 지민은 눈을 치켜뜨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욕심이요? 그럼 삼촌은요? 삼촌이야말로 욕망 때문에 어머니와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순간 성호의 몸이 흔들렸다. 심장이 찢어지듯 고통이 번졌다. 가슴을 움켜쥔 채 무릎을 꿇었다. 숨이 가빠지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다. 그는 달려와 성호를 부축했다. 성호는 힘겹게 눈을 떴다. 괜찮다. 나는 아직. 그러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비서가 다급히 의사를 불렀다. 방 안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다. 그때 지민이 다시 서류를 움켜쥐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삼촌이 정신을 잃기 전에 모든 걸 되돌려놔야 해. 그는 서류를 찢으려 손을 댔다. 그러나 준호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만하세요, 지민 씨.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격렬히 맞붙었다. 탁자가 흔들리고 컵이 쏟아졌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져 날아다녔다. 성호는 힘겹게 그 장면을 지켜봤다. 멈춰라.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분노와 절망이 서로의 눈빛에 얽혔다. 방 안 공기는 폭풍처럼 요동쳤다. 마침내 지민이 밀쳐졌다. 그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손끝은 피가 맺힐 만큼 움켜쥐었다. 성호는 힘겹게 손을 뻗었다. 바닥의 서류를 향해 팔을 내밀었다. 이건 내 마지막 뜻이다.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의 눈빛이 준호를 향했다. 눈물이 번져 흐려지고 있었다. 준호야,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 목소리가 끊기듯 이어졌다. 순간 성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방 안이 얼어붙듯 정적에 휩싸였다. 은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비서는 다급히 응급차를 불렀다. 준호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다. 아버지, 눈을 뜨세요. 목소리가 울부짖듯 터져나왔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지민은 벽에 기대선 채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속내는 더 어둡게 타올랐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 그는 낮게 속삭이며 방을 나섰다. 발걸음은 무겁고 날카롭게 울렸다. 폭우 소리가 창밖을 때리고 있었다. 새벽 저택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잦아들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들렸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었다. 거실 바닥에 성호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늘었다. 준호는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제발 눈을 뜨세요. 성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떠 준호를 보았다. 눈동자에 따뜻한 빛이 번져 있었다. 준호야, 용서해다오. 손끝이 천천히 그의 손을 감쌌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떨리는 손길이었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을 바꿔라.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숨결이 천천히 끊어졌다. 저택 안은 정적에 잠겼다. 준호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지민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러나 더는 다가가지 못했다.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주는 벽에 기대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흐느꼈다. 당신은 결국 그 아이를 택했군요. 나는 끝내 그림자로 남았네요.
방 안 공기는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성우의 손은 준호의 손에 얹혀 있었다. 온기는 이미 사라져갔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뜻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사랑, 제가 모두 안겠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햇살이 떠올랐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긴 폭풍의 밤은 끝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장례식장이 차려졌다. 흰 국화꽃 향기가 가득 번졌다. 사람들이 조문하며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눈물이 흐르는 자리였다. 준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섰다. 영정 속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가슴은 무겁게 죄어왔지만 눈빛은 담담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빚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피와 마음을 모두 품겠습니다. 지민은 장례식 한켠에 서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그러나 속 깊은 곳엔 눈물이 번졌다. 그는 끝내 울음을 삼킨 채 돌아섰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고요만 남았다. 준호는 홀로 남아 영정을 바라보았다. 눈빛엔 결연한 다짐이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맑았다. 비로소 햇살이 대지를 비췄다. 새들이 나무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아갔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은 여전히 무거웠다. 사랑과 상처, 용서와 눈물이 얽혔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다. 마음을 바꿔라. 그는 펜던트를 꺼내 들었다. 햇살 아래 은빛이 반짝였다. 어머니의 유산, 아버지의 고백, 이제 모두 자신의 몫이 되었다. 준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새로운 길이 앞에 펼쳐졌다. 부와 권력의 길이 아니라 가족과 진실의 길이었다. 저택은 조용히 빛을 잃어갔다. 거대한 건물도 공허해 보였다. 그러나 준호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그는 이제 홀로가 아니었다.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다. 정원의 나무들이 서서히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그의 등을 밀어주는 듯 따뜻한 기운이 감싸왔다.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살아갑니다. 두 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햇살은 점점 더 밝아졌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긴 세월의 상처와 눈물이 남았지만 그 끝에는 조용한 평화가 있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